좋아요, 구독.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최근 고용 보고서에서 주목하신 사항이 있다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주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이제 절묘하게 낮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좀 할 수 있는데, 고용지표 자체는, 고용 건수 자체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0만 건 예상에 22만 3천 건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피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0.4% 예상을 했는데 0.3% 나왔고, 전년 비교해서는 5.0% 예상했는데 4.6%로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절묘하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일단은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상회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고, 반면에 이제 임금 상승률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또 감소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둘 다 감소할 수 있는 절묘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지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연초에 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작년과는 좀 다르게 지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핵심 모멘텀이었다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촉발시키고 이게 연준의 강경한 대응으로 이어지면서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이제 올해는 역으로 생각하면 과연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 그렇다면 작년처럼 그 증시가 상승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의 핵심 모멘텀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핵심 모멘텀이 옮겨왔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작년처럼 반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올해는 지표를 정방향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나왔던 그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급락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은 고용 지표에 대한 그 해석이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은 좀 엇갈리게 나고 금요일 날은 좋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한 번씩 교차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추세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마 이번 주까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지표가 좋지 않았고 금요일에는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정말 시장 상황 지표가 좀 절묘한 고용 지표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지표에 대한 해석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방위적인 지표 분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6일이죠. 미국 증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특히나 이번 주 12월에 CPI가 발표될 예정으로서 변동성이 보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좀 둔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세부 내용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발표됐던 CPI 내용을 보면 좀 변화가 많이 좀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표됐던 미국 요소별 CPI 상승률 비교도를 보면 가솔린이 차지하는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주거비나 나머지 이제 음식료 업종이 여전히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CPI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그 과정을 보면 원자재 가격이 먼저 급락을 하게 되고, 이후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 재화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다음 서비스 가격의 급락,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 렌트 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2월 달 발표됐던 CPI 내용을 보면 원자재 가격과 상품 가격의 하락은 이전과 이제 동일하게 감소치가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서비스 관련된 지표의 하락이었는데요.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CPI 요소들이 대부분 0.5%에서 0.7% 사이에서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 그 우려감을 상당히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특히 주택 렌트 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감소를 하더라도 3개월이나 6개월, 1년 단위의 연간 계약이나 월간 이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CPI에서 감소하는 요소인데, 지난달 12월 달에 그 0.1% 정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주택 렌트 비용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12월 달에 발표됐던 CPI는 원자재와 상품 가격의 하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비스 가격과 주택 렌트 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의 감소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나오는 이제 CPI 지표가 전년 대비했을 때 기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 한창 CPI나 PPI 지표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팬데믹 때의 전년 대비로 기준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나오는 CPI나 PPI 전년비는 미국이나 유럽이 이미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 이후에 수치와 전년비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CPI나 PPI 지표의 수치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이제 올 초부터 확연히 좀 꺾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CPI 지표가 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기조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또 고정 비용의 감소 여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택 렌트가 감소하는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해 주셨네요. 최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 7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은행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신 분들도 의아하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그 최악의 시점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발표의 흐름을 본다면 사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때의 반도체 사이클과 거의 흡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2018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2019년 1분기에 시설 투자 감소를 통한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주가는 1월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안 좋은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닥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라는 관점을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해석이 극명하게 아마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놓고 이 바닥론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제 이런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사이클이 전반적인 시장의 입지를 대변하느냐 아니면 지난 2019년처럼 반도체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거나 혹은 자본 지출이 36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감소되면서 시설 투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 공급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다른 섹터에도 적용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주가 등락을 본다면은 작년에 굉장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기계나 방산이나 조선 같은 이런 업종들이 급락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요. 반면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자동차나 반도체 그리고 중국 관련된 소비주는 오히려 낙폭 과대 형태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결국 시장 반응이 바닥론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 대두론이냐 현재 연초는 바닥론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반응인데 결국 이런 바닥론이냐 경기 침체론이냐의 이 반응은 외국인이 가장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들이 연초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루에 3천에서 5천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이런 바닥론의 힘을 버티고 있다. 결국은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는 바닥론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경기 침체가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전의 경기 침체 사례에서도 주가가 반드시 급락한 것 아니다라는 관점을 일단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4분기 실적 시즌 기간입니다. 이 실적 시즌에 앞서서 또 주목할 상황과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 주요 키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 현재는 좀 바닥록에 가깝게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가 대부분 올해의 증시 추이를 봤을 때 상저하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1, 2분기 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 주 좀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이 상저하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부분 비슷한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저라는 이 저가 과연 이제 연초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1분기 끝자락에 나올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이제 갑론을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 이제 경기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등락이 어느 정도 그 진폭을 보일 것이냐 여기도 상당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방향을 예상하거나 혹은 진폭을 예단해서 접근하는 부분에 올해는 가장 위험한 전략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방향에 대한 예단보다는 수급을 일단 쫓아가는 게 연초는 우선이다. 그렇게 본다면 연초의 전략은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보다도 수급을 쫓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수급의 주체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이 세 주체가 모두 다 매수하면서 시장에 사실 수급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반도체나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붙었던 은행주 이쪽이 이제 주도주가 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밀어올렸고 오늘은 반대로 이제 그동안 낙폭이 좀 단기적으로 컸던 연말 연초에 낙폭이 컸던 기계나 방산이나 2차전지 같은 섹터들이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오늘 공매도 한매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공매도 한매 종목들 중에서 실제로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살짝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조금 보이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주들 그리고 은행주 위주로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이 지금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주가 되는 가운데서 지금은 연기금이나 투신이 개별 종목을 공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시장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로 보신다면 4일 연속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일 연속 이 정도 이제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오늘 지나고 난 뒤에 주 초반 지나고 나면 한 주 중반이나 주 후반부에는 눌림목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강하게 이어지더라도 아마 주 중반 이후에 눌림목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굳이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추격하기보다는 먼저 상승했던 반도체나 중국 관련 소비주들 혹은 은행주 같은 종목들을 주 중반 이후에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 초반에 좀 기다렸다 주 후반 눌림목을 공략하는 모습으로 보시고 공매도 한매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먼저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나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은행주 위주로 주도주를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